자, 기업들은 은행 돈줄이 막히기 전에 본능적으로 빨리 현금을 확보하자고 이렇게 지금 현금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SK도 지금 사옥들을 다 팔고요. 삼성도 벌써 팔고, 그래서 현금으로 다 지고 있다라고 장안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또 실제 현금들은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공연히 시원찮은 주식판에 지금 들쑤시고 있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뭐 집은 못 사는데 주식 사보자고 한다고, 언론들은 또 그 젊은 애들이 영혼을 끌어모아 주식한다고 이렇게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달에 이 M2라고 부르는 광의의 통화라고, 넓은 의미의 통화다 이런 뜻이죠. 이게 23조 2천억이 한 달 만에 더 늘어나가 3,077조 1천억이 됐습니다. 물론 6월 들어서 늘어난 통화량은 5월 달보다는 작지만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0% 정도가 통화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의문이,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부분, 실제로 돈의 이 유동성 함정 현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시중에 돈이 있어도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소비자는 소비를 하지 않고, 가게는요, 은행도 설비나 이런 걸 별로 사지 않고, 또 무슨 땅을 사거나 이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기업들은요. 그런데 어떻게 통화량이 지금 기업이나 가게를 보면 유동성 함정에 걸려서 돈이 안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시중의 통화량은 저렇게 급증을 하게 있는가? 이게 좀 의문입니다. 기업들이 돈을 안 쓰고 전부 저축성 예금으로 이렇게 쌓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는 이야기는 기업이 저금리를 이용해서 무조건 현금을 땡기고 있고, 가게는 만기가 된 적금을 예치하지 않고 그냥 항상 뺄 수 있도록 그냥 저축성 예금 통장에 넣어 놓고 투자 기회를 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통화량이 가계하고 비영리 단체에서 16조 9천억, 기업에서 9조 1천억, 금융기관에서 2조 7천억 정도 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중에 돌고 돌아서 늘은 게 아니라 각자가 돈을 이렇게 확보해서 이렇게 딱 보유해 두고 있으면서 통화량이 느는 매우 기이한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금 시중에 넘쳐나는 3,077조짜리 통화량이, 유동성이 결국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대부분은 주식시장 아니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통화량을, 시중에 있는 걸 좀 빨아들여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시중에 엄청난 통화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문의 직접 해서 뭐 여러 차례 발표했죠. 이 금융 완화를 하겠다. 그리고 신용 보정 지원을 하겠다. 이름으로써 시중에 돈을 빌려갈 수 쉽도록 돈을 계속 풀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그런 영향과 또 정부의 이 슈퍼 예산, 그 다음에 추경 예산 등을 통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린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통화량을 조절하려면 이자를 올려야 통화량이 조절될 건데, 그 시중에 빠져나간 게 들어올라면 이자를 높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자를 높이면, 이 경제 불황에 이자율이 높으면 그야말로 기업이나 소비 활동이 더 둔화되면서 경제가 꺼질까봐 그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회복한다고 시중에 돈을 풀었는데 돈은 양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돈이 돌지 않고 각자, 기업은 자기 저축성 예금에, 가게는 자기 저축성 예금에 다 꽂아놓고 눈치 보고 일부만 부동산이나 주식에 조금씩 투자하는 이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돈 많은 사람들 위의 이야기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 월 25만 원도 못 갚는 서민, 코로나 위기 취약증부터 때렸다 이래가지고 5대 은행의 서민 대출에 대한 연체가 눈뜸이 늘어나듯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서민들한테 대출해주는 햇살론이 평소 연체가 2%에서 12,
평소 2%에서 12%까지 치솟았다는 겁니다. 또 대출 만기 연장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도 지금 부실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이 저신용자 서민들한테 빌려주는, 정부가 보정하고 빌려주는 대출 상품 햇살론, 그야말로 이 가장 어려운 사람한테 빌려주는 이 대출이 12%까지 지금 연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일반 가계 대출 연체의 수십 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한마디로 저소득 저신용층부터 이제 맛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낮은 층부터 무너질 거다, 제일 낮은 층부터 이 코로나 위기에서요. 그래서 이제 위로 점점 올라갈 거다 이랬는데, 이제 밑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경기가 반등하지 않으면 이제 그들한테도 번져가면서 눈덩이처럼, 지금은 이제 이 눈덩이 큰 게 하나 굴러가지고 한 100m 왔는데, 이게 좀 더 굴러 내려가면 나중에 그 눈덩이가 집채가 아니라 산채처럼 커져가게 될 거다. 그래서 위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5대 은행에 따르면 햇살론 대출이 연체율이 은행별로 다르지만 4.5에서 12%까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달 연체의 3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가계대출 평균 연체에 비하면 50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햇살론은 불법 대부나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는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 정부가 보증을 서면서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 소득이 3,500만 원이 되지 않고 6등급 신용등급 이하면서 연 소득이 4,500만 원에 밑돌면 누구나 1,400만 원까지 빌려주는데, 자, 어려운 사람들을 이 돈을 좀 빌려줘서 그들에게 출구를 열어주자고 하는 저소득층 전용 대출 연체가 급등하면서 이것이 경제 전반의 부실에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직 국내 은행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폭풍 전에 고요한 현상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정부가 코로나 지원을 해주려고 9월까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한테 대출 만기와 이자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을 갚지 말고 좀 이렇게 유예를 해 줬으니까 연체가 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햇살론도 유예 대상이지만은 원리금을 연체한 적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 사람들만 이렇게 지금 12%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하위 계층부터 파열음이 나타나고 있다고 금융권이 이야기를 하며, 코로나 장기화와 수해 등 경제 여러 가지 악재를 고려하면 연말부터 부실이 가시화될 수 있다. 제가 이야기한 연말에 금융위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신용자 햇살론 연체율이 지금 9명 중에 1명이 석 달 이상 빚이 물려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서민 대출이 지금 총액이 올 상반기만 5천억인데, 지금 한계기업 자영업 폐업이 점점 늘어나면서 앞으로 이것이 더 위에 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 그래서 하위 계층 소득에 코로나가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소기업 가동률이 5개월 연속으로 70%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2009년보다 더 낮은 상황이다. 기업이 제품이 쌓여서 팔리지가 않아서 공장 설비를 스톱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권 관계자는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러면 고정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지고 다시 가동률이 낮아지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기업에 나오고 있는데, 정부 지원이나 빚내 가지고 버티는 한계 기업이
지금 2014년에 8.3%였는데 18년에는 9.5%, 이제는 10%가 훨씬 넘을 거다는 거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난지원금이 6, 7월에 끝나버리고 7, 8월에 이 휴가철에 지금 죽을 쓰는 사태, 장마 때문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61.2%였던 서울 지역 음식점 폐업률이 올해는 66.8%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연말에 부실이 본격화될 거다. 대출 만기 연장이나 그 다음에 이 이자 유예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서 부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사람들이 제대로 빚을 갚아야 될 시점이 오면 상당수가 못 갚을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부 은행에 가서 돈 빌려 달라 하니까 은행이 지금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발발 이후에 은행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상반기에 연간 대출 목표를 다 채웠다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은행이 지점마다 다 대출 목표가 떨어져요. 근데 상반기에 다 달성해 버렸다는 거예요. 빌려갈 사람이 줄을 섰다. 한때 경기 좋을 때는 돈 빌려갈 사람이 없어서 지점장이 찾아다니면서 돈 좀 쓰십시오 했지요. 근데 은행이 지금 현금 사정이 빠듯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은행채하고 CD를 발행해서 현금 확보에 나서고, 그리고 은행도 지금 대출 태도가 무조건 빌려주는 시점에서 수익성은 안 따지고 위험 빌려줬다가 떼일까봐 지금 아주 대출 심사를 빡빡하게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빅4 은행의 돈들이 지금 떨어져 간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출을 하고 있고, 지난 5월에 한 은행이 아파트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나설 만큼 대출이 지금 여건이 팍팍해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빅4 은행이요, 지난 2분기 말, 그러니까 6월 달쯤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100%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4곳 중 1곳이 밑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었는데 4개 전부 다가 10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돈을 갖다가 내달라 했을 때 내줄 돈이 없는 상태에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뱅크는, 즉 전부 은행에 가서 뭉치로 돈 내달라 할 때 그때 대비해서 은행이 상당한 돈을 보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인데, 이 비율이 지금 100% 미만이 된다는 것은 30일 내에 빠져나갈 걸로 보이는 순행금 유출액을 은행이 당장 들고 있는 현금이나 국공채 같은 고유동성 자산으로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자, 은행이 전부 현금을 쌓아놓고 내줄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30일쯤 안에, 한 달 안에 찾아갈 수 있는 현금 부분을 지금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그래도 현금화하기 빠르게 하루 이틀이면 되는 자산으로 커버가 얼마나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100%라면 그게 된다는데, 100% 미만이라면 만약에 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면 은행이 내줄 돈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를 기준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우량하고 낮을수록 위기에 취약하다는 건데, 1분기까지만 해도 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100%를 웃돌았는데 2분기부터 지금 중소기업 만기 이런 대출 연장을 해주고 이자 상환 유예하고 이러면서 이것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행이 빌려줄 여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그래서 은행이 이제 대출을 깐깐하게 통제하는 상태로 가고 있고, 그런데 은행이 대출을 안 하면 돈을 못 버잖아요. 실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성 예금 정서 CD를 유치하거나 은행채를 발행해서 고유동성 자산을 늘려가지고, 그래서 대출을 어느 정도는 해주기 위한 상품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해줄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이 돈을 만들어야 된다. 은행이 돈을 만든다라는 게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죠. 자, 이렇게 되면 은행끼리 돈을 만들려고 금리 견정이 벌어져서 은행이 돈을 만드는데 이자가 높아지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자를 높게 지불하고 돈을 가져오면 그걸 갖고 또 빌려주면 그 높게 지불하는데 더 얹어서 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의 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은행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하반기 들어 채권을 발행하거나 CD를 대량 발행해 가지고 이 인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달 은행채만 하더라도 4조 한 7천억 엄청나게 은행 채권을 발행하고 CD 발행만 해도 1조 6,700억을 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월이 되기 전에 100% 선을 회복하기 위해 이렇게 한다는데요. 당연히 들어와야 할 대출 이자가 들어와야 은행이 이런 유동성이 좋아질 건데 대출 이자를 유예시켜줘가 이자가 지금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요. 그래서 이 은행이 지금 돈이 씨가 말랐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아까 말한 햇살론 저신용 저소득 대출자부터 넘어지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 중소기업 넘어지기 시작하면 돈이 씨가 마른 은행에서 신용 위기가 오고 결국 금융 위기가 오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중에 돈은 많은데 전부 돈을 갖다가 다 빼갖고 현금으로 마련해두고 딱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은행은 지금 어려운 경제를 지지한다고 이제 대출 연장, 이자 연장, 이자 유예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은행 자체에 돈이 말라가고 있고 밑에서부터 터져가고 있고 지금 슬금슬금 금융위기의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